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러닝 레터 배우로와 제 106호를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배달꾼 조영호 관장입니다. 이번 후의 주제는 학사 석사도 없이 박사가 된 고졸 생물학자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됐을까요? 배움과 삶에 얽힌 다양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끔찍히나 사랑했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영국 사람인데요. 너무나 동물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좀 징그러운 지렁이, 곤충 이런 것들을 집에 가져오고 심지어는 같이 이불 밑에 넣고 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런 아이의 특별한 행동을 뭐라고 나무래고 그러질 않고 이렇게 찬찬히 얘기를 해줬다 그러네요. 얘야, 너는 지렁이가 좋아서 이렇게 침대에 데려왔지만 정말 지렁이도 좋아할까? 지렁이는 어디에 있는 게 편할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아차 싶어가지고 아이가 손으로 지렁이를 잘 감싸서 흙에다가 갖다 놓고 했다고 그럽니다. 이 아이의 동물 사랑은 끔찍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를 정말 꿈꾸면서 아프리카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본인이 용돈을 모아서 산 첫 책이 용돈으로 산 첫 번째 책이 타잔이었다 그럽니다. 타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래서 아프리카를 가서 꼭 가야 되겠다. 타잔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꿈을 꿨다고 그러네요. 그런 이 여자였지만은 대학을 가지 못하고 영원히 그의 어린 시절의 꿈은 사라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차 대전 때라서 가정 형편이 학업을 뒷받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졸로 학업을 마치고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 고등학생 중에서 아프리카의 케냐에 사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케냐에 근무하게 됐던 것이죠. 얘야 아프리카에 놀러 오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 꿈꾸던 아프리카에서 친구가 자신을 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달려가야죠. 그러나 갈 차비가 없었습니다. 우선 뱃삭을 마련하기 위해서 식당에 웨이트리스로 또 열심히 일을 했다 그러네요. 그래서 겨우 돈을 만들어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케냐에 있는 들판에 있는 동물들, 숲속에 있는 동물들 너무나 꿈꿨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루이스 리키 박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케냐 나이로비 자연사 박물관장이셨거든요. 그분이 고고학을 하신 분인데 여러 가지 선사시대의 그런 우리 인간 유골이라든지 화석들을 채집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과 같이 지내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죠. 그러면서 약간의 이제 비서 역할도 해주고 그분의 도움을 주고 왔는데 그 루이스 리키 박사가 침팬치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침팬치는 인간과 비슷한 유인원 아니겠습니까? 침팬치의 행동을 연구해보면 과거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연구비를 따서 연구를 하게 됐는데 연구 조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만났던 이 소녀를 부르게 됩니다. 이 소녀가 와서 연구를 하게 됐는데 침팬치 연구를 본격적으로 해봐라. 동물에 그렇게 애정을 갖고 관찰력도 뛰어난 이 아이의 장기를 리키 박사는 알아봤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1960년 7월 겨우 25세밖에 안 되는 여자분이 아프리카에 사람이 살지 않는 순수한 자연보호센터에서 말하자면 야생 속에서 침팬지를 관찰하게 됐던 것입니다. 침팬지 관찰하려면 침팬지의
무리 속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침팬지는 경계심이 많고 사실 좀 무서운 동물이거든요. 그런 환경 속에 혼자 들어간다.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총알이 날아다니는 그 전쟁터에서 종군 기자를 한 거나 다름이 없었던 것이죠. 2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야생 속에 혼자 들어가서 침팬지가 자기를 받아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침팬지도 경계심이 많아서 나타나질 않았던 것이죠. 사람이 오니까 피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나타나고 또 가고 같은 자리에 같은 복장으로 계속해서 나타나니까 1년을 그렇게 하니까 침팬지들이 서서히 다가오게 됐고요. 침팬지하고 익숙해지고 친해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침팬지들의 행동을 연구를 하게 됐죠. 그런 과정 속에서 리키 박사의 주선으로 당신도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려면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고 연구비 지원을 따야 되는데 그러면 박사 과정으로 들어가자. 학사도 없고 석사도 없는데 박사학위를 어떻게 받습니까? 리키 박사가 케임브리지 대학에 있는 친구들한테 잘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다. 이미 이런 연구를 수행을 했다. 박사 과정에 받아달라. 과거에 그런데 케임브리지에서는 이런 석사 학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박사과정 학생으로 받아줬던 전례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박사과정에 입학하고 65년엔 박사학위를 땄다고 합니다. 그 소녀가 누구일까요? 영국인 제인 구달 박사가 되겠습니다. 침팬지 연구의 대가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대단한 동물학자 제인 구달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제인 구달이 그렇게 25세의 젊은 나이에 혼자 야생 속으로 어떻게 갔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렇게 문제가 되고 위험이 있는 줄을 몰랐다. 침팬지를 연구하는 과거의 연구 서적이 없었기 때문에 야생에 대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백지 상태에서 갔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네요. 젊은 구달 박사가 침팬지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장면이네요. 아기 침팬지도 보입니다. 정말 거기는 독사도 많고 야생동물 그 다음에 이 풍토병을 옮기는 그런 벌레들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나이브하게 오로지 동물 사랑 그거 하나만으로 침팬지와 생활을 하면서 침팬지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을 했다 그럽니다. 침팬지가 어떻게 놀고 어떻게 사귀고 그 속에 어떤 서열이 있으며 어떻게 먹이를 구하고 어떻게 성생활하고 가족 생활하면서 육아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낱낱이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던가를 본인도 몰랐다는 거죠. 침팬지 연구가 거의 백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의 침팬지 연구가 있었는데 프랑스 사람이 딱 2번 침팬지를 만나고 침팬지에서 기록한 것이 그 당시에 유일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새로웠죠. 그 중에서 놀라운 것이 침팬지가 도구를 사용한다는 사실. 침팬지가 막대기를 이용해서 땅을 파서 거기 있는 개미를 잡아먹고 또 막대기가 없을 때는 나무가지를 부러뜨려서 도구를 만들고 이런다는 사실을 관찰해서 학회에서 제인 구달이 발표를 했을 때는 대단한 충격, 대단한 파장이 일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오로지 인간만이 오로지 만물의 영장인 인간만이 도구를 쓴다고 생각했는데 침팬지가 어찌 도구를 쓴다는 말이냐? 그래서 엄청 놀랐다 그래요. 모든 미디어에서 대서특필하고 그때부터 막 연구비가 답지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야 이거 참 놀라운 일이다. 그러면 인간을 새롭게 정의하든지 아니면 침팬지를 인간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했다 그럽니다. 침팬지는 그때까지는
채식자다, 채식동물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인구달이 육식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고, 육식을 그냥 할 줄 아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고기를 즐긴다. 침팬지 하나가 고기를 누가 가져오면은 조금이라도 얻어먹으려고 막 온 동네 침팬지들이 다 모여서 그거를 하나라도 한 점이라도 먹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도 다 관찰이 됐는데, 야, 어떻게 침팬지가 육식을 즐기냐. 그럼 결국 침팬지끼리도 서로 잡아먹기도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됐던 것이죠. 예. 이런 발견 외에도 제인구달은 침팬지 그리고 동물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동물학자하고 너무 달랐다 그럽니다. 모든 침팬지한테, 제인구달에 만나는 침팬지들한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학술 발표할 때도 그 이름을 얘기합니다. 동물학자가 자신의 관찰 연구 대상이 되는 동물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건 금기시됐다 그래요.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름을 붙여주면 감정이입이 되고 동일시가 되잖아요. 그럼 과학적인 연구를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다 번호를 붙여줬다 이거죠. 그런데 제인구달은 어떻게 내하고 만나고 이렇게 관계를 맺은 나의 친구 침팬지를 번호를 붙일 수가 있겠는가? 나는 이름을 붙이겠다고 고집을 하면서 또 한번 파격을 또 이루었다고 하네요. 모든 면에서 제인구달은 이단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인류의 지식의 지평을 또 한번 넓혀줬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한 10년을 연구를 했는데 한 번은 학회에 가서 다양한 발표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다 그래요. 내가 열심히 연구하는 이 침팬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침팬지가 살 숲이 없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한가하게 연구만 할 때가 아니다. 자연을 보호해야 되고 환경을 보호해야 되고 침팬지를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죽어가는 침팬지, 먹고 살 터전이 없어져서 고생을 하는 침팬지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 의해서 잡히고 학대되고 버려주고 하는 그런 침팬지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환경운동가로 변신을 해서 이제 1년에 300일을 외국을 다니면서 환경교육을 하고 호소를 하고 기금을 모으고 정책을 집어하는데 자기 주장을 펴고 설득을 하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환경운동가 제인구달로 알려져 있죠. 참 대단한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스토리를 한번 보실까요? 침팬지가 잡혀가지고 엄청나게 학대를 받아서 곧 죽어가는 상황에서 구해주고 다시 야생으로 보냈는데 너무나 이것 자신을 살려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구달 박사에게 인사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네, 한번 보시면요. 완다라는 이름을 가진 침팬지입니다. 상자에서 나와서 이제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제인구달 박사에게 포옹을 하면서 감사 표시를 충분히 하라고 하고 있죠. 사랑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한참 동안 감사를 전한 완다가 이제 석별의 정을 나누고 돌아가죠. 그렇지만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지 한참 주변을 맴돌다가 돌아가는 이 침팬지입니다. 이 침팬지를 어떻게 그냥 동물로만 생각할 것인가? 이게 제인구달의 생각이죠. 네. 침팬지도 똑같이 머리를 쓰고 감정이 있고 감사를 하고 또 서로 의지를 하고 서로 격려를 하고 한다는 사실, 너무나 인간과 비슷한 사실, 인간이라고 해서 별거 아니라는 사실, 이런 것을 제인구달이 우리 현대인에게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이화여대 최저천 교수도 동물 행동학자신데 제인구달 선생님을
많이 뵙고 또 그분을 또 여러 번 한국에 초청해서 한국에 6번인가 오신 것 같습니다. 오실 때마다 최재천 교수님이 통역을 하시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셨던 것 같습니다. 네, 한국도 참 좋아했고요. 예. 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제9달의 어록을 가져왔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매일 조금씩은 세상을 좋은 쪽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제9달의 정말 아름다운 어록이죠. 네, 어느 누구도 매일 조금씩은 세상을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동물에게 존경심을 갖는 것은 우리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역시 제9달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오시면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죠. 충주시에서 홍보 담당하는 김선태란 분이 정말 재미나는 유튜브를 만들어서 유명해졌죠. 그분이 오셔서 또 강의도 하시고요. 또 뇌과학자 장동선 씨도 강의를 하시네요. 연말 특집으로 재즈 피아노 공연과 피아노 학습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106호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회에 또 재미나는 유익한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감사합니다.